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진행 중입니다. 정부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갈등을 풀겠다지만 이 카풀 기업과 택시업계 간의 입장 차가 큰 만큼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한편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과의 잇따른 폭로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오늘 저희 방송국 오실 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의도 지나면서도 보셨을 수도 있고 실제로 택시가 없는 거 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집회하는 모습. 여의도는 사실은 택시가 운행을 안 했습니다. 예. 그 휴무라는 그 이제 표식으로 되어 있어서 버스를 이용하고 강화문에 왔는데 예. 강화문에는 또 택시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회사 택시는 운행을 한 걸로 이렇게 주로 개인 택시 분들이 나와 계시네요. 예,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건 맞습니다. 여의도에 이제 충남, 경기, 인천에서 예. 와서 지금 집회를 하는데 저희 이 당대표께서 사회적 대타협의 일환으로 좀 대화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었고, 예.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4개 택시 이제 노동조합에서 같이 논의하는 걸로 해서 예. 카풀 TF랑 같이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오늘은 어쨌든 평화 집회로 가는 분위기인 것으로 확인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카풀 전면 금지를 네.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택시업계 입장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생존권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또 이 지금 현 정부가 강조하는 또 공유경제, 네. 또 많은 국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어떤 서비스의 부족함, 불편함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카풀에 대한 또 필요성을 여론조사하면 또 다수보다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인데 예. 그러면 어떤 접점을 찾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 여당이 나름 노력은 했다고 봅니다. 여당도 TF를 만들고 그런데 사실은 좀 더 분발을 했어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어떤 대화 타협을 이뤄냈어야 네.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 대규모 집회가 있던 거죠. 결국은 특히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해법은 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접점을 찾는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경제의 이 흐름은 또 이 거스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 택시 업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들께서 많은 또 그 고통이 있죠. 그리고 또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택시 업계의 여건, 부조리한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책을 만들고 또 공유 경제의 어떤 접점을 찾는 노력, 이거를 정부 여당이 좀 더 해줘야 되고 정치권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집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평화 집회로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정치권 이슈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전 특감반원의 폭로 그리고 청와대 해명,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어제 그 목록을 공개를 했어요. 이게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첩보 목록만 공개를 했는데 거기 대학 교수, 정치인, 언론사까지 이걸 놓고 또 한국당에서는 굉장히 민간인 사찰에 대한 공격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 사찰의 기준을 좀 명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평소의 동향을 감시하고 그것을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하고 개인의 집회와 결사에 관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예. 또는 사생활에 관한 행위를 미행하고 망언을 활용해서 탐문하고 그 자료를 모아서 예. 이제 사찰하는 것. 이게 이제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겠습니다. 지속성과 연속성과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등 권력 기관을 동원해서 예. 그러니까 미행하고 감시하고 망언을 동원하는 행태가 이제 민간인 사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적인 예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그 기무사에서 정보 수집을 하고 성향을 등급별로 매겨서 보고하는 예. 형태가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된 것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이고 그다음 정치인과 언론 교수, 시민사회 영역에 재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네.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고 네. 또는 방송 출연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행위까지 이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네. 지금 이 자유한국당에서 그 어저께 의총에서 공개한 자료가 2017년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인수위 없이 활동할 시기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씨가 개인의 자료, 개인이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에 연속성상으로 한 자료를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에 제공하지 네. 않았나 싶은데요. 그걸 들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대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감찰반의 지위를 악용해서 자신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비위 행위를 해서 원대 복귀된 분 아닙니까? 네. 이분을 지금 감싸고 도는 것 자체가 지금 적폐와 동조를 하겠다는 거냐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거를 지금 운영위원회 얘기하다가 이제 특검 국정조사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특검 주장도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런 잘못된 행위를 근절하자라고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인데 네. 잘못된 행위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 이 특감 반원을 원대 복귀시킨 것에 대해서 그러면 원대 복귀를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냐 아니면은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민간인 사찰을 문재인 정부 때도 해야 된다는 주장이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폐기하고 민간인 네. 사찰 영역은 폐기하고 그렇지 않은 영역, 그러니까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 첩보가 입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궤도에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 바로잡겠다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제가 볼 땐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잘못된 행태를 그대로 두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내대표가 지금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선된 지 며칠 안 된 상황에서 저렇게 궤도 이탈하는 것은 네. 제가 볼 땐 매우 좀 상황을 어렵게 푸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간인 사찰 좀 정의도 해주셨고요. 첩보 목록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우선 이 첩보 목록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또 들어봐야 그 될 것 첩보 같거든요. 목록은 지금 청와대에 있던 그 컴퓨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이제 유출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저는 한국당 소속도 아니고 무소속인데 한국당에서 김태우 수사관을 비호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당에서 문제 삼는 건 그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행위는 그 목록을 봐도 청와대에서 권력기관이 과거 정부하고 다르다던 청와대가 민간인 동향에 대해서 지금 정보를 파악하고 있구나 이런 정황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따지겠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잖아요. 그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비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 김태우 수사관한테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는데 예. 왜 인사조치를 진즉하고 해야지 이제 와서 주의를 줬다 이렇게 주장합니까? 그 김태우 수사관이 내가 100건의 소위 보고자료를 냈는데 거기서 지금 11건이 문제된 거로 한국당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내가 건건이 그렇게 주의를 받았다면 내가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보고서 만드는 과정도 이야기했어요. 텔레그램에서 자기가 어떤 첩보 수준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걸 더 보고서로 써라 해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의가 진위가 있었다고, 예. 가려져야 되고 예를 하나 들게요. 공항공사, 공항철도 예. 이하는 공항공사 그게 민간 기업입니다. 그거 비리 동향 파악한 보고서가 있어요. 예. 그와 관련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그랬잖아요.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는 공기업으로 착각을 해서 지시한 거다. 네. 특감반장이 지시한 거다. 특감반장 지시 인정했습니다. 예. 공기업으로 착각한 거로 해서 지시한 거라고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특감반장이 김태우 수사관한테 준 자료에 예. 이걸 파악하라고 준 자료에는 이거는 민간 소유다. 국가의 감독권이 미치지 못한다. 이 대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특감반의 영역이 아닌 걸 알면서도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 민간 사찰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앞으로 뭐 검찰 수사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 정권에서도 검찰 독립한다고 했지만 지금 적폐청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정말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느냐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를 어느 정도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네. 바른미래당도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 제대로 안 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결국은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을 해야 되겠죠. 여야 간에는 근데 정치 공방이 있어야 너무 좀 되지만 말씀을 제가 볼 이제 때는 마지막 네. 매듭 지을게요. 예.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고 미흡하면 특검을 가든지 해서 정말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돼요. 아니 오늘 근데 할 지금 얘기를 거의 다 나경원 해주신 것 원내대표가 어저께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의 열쇠를 진 사람의 입을 권력의 힘으로 막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니 그런 느낌 주죠.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얘기한 게 지금 이상일 전 의원께서 김태우를 비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미 나경원 의원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분을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쇠를 쥐고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을 김태우라고 한 겁니다.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 가기 정통부 장관을 만나서 본인의 입지를 위해 본인이 그것을 가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것이 드러나서 검찰,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에서는 조사할 수 없으니까 예. 검찰로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하는데 또 어떤 상황이냐면 유치원에 한유총에 비리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이런 방구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더니 급기야는 쪼개기 후원금을 받아서 지금도 못하고 유치원 3법을 못하게 하듯이 똑같은 형국입니다. 검찰 출신의 수사관이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 안 하고 마치 이 사람이 의인인 것이냐 보도하는 언론을 비호하고 급기야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캡처한 내용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마치 김태우라는 사람의 잘못을 두둔한 형국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고 있는 보세요. 것이 문제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민간인 사찰의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민간인 사찰이 아닙니다. 김현미 장관과 예를 들어 고삼석 방통위원 간에 문제 갈등설이 있었다. 청와대가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대창 전 의원에 대해서 지금 정권의 핵심 실세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 없는 걸로 드러났고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해서 그러면 감찰하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라는 사람이 첩보를 입수해서 첩보를 조사해서 그것이 등급을 나누어서 데스킹 봐서 그거 의미가 없다고 해서 폐기 처분하는 것이 있고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해서 들여다본 내용입니다. 예. 청와대의 활동을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냐라는 점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기존의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벌어졌던 청와대의 잘못된 행태를 근절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롭게 맞춰서 하는데 그 감찰반이 기존의 관행을 답습했기 때문에 돌려보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얘기. 제가 보기에는 과거 정부 이야기만 하시는데 아니 근절을 지금 하겠다는 의지를 청와대에서 제가 보기엔 아직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너무 이것도 그러니까 확인 좀 해봐요. 잠깐만요. 우물가에서 제 얘기 지금 좀 승용을 들어보시고. 찾는 꼴입니다. 네. 그다음 기무사 말씀하셨는데 기무사의 전체 문건 보면은 그게 과연 미행이고 사람 붙여가지고 정말 사찰한 거냐 물음표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속됐습니다. 네. 억울해서 사령관이 아니 그분이 결국 억울해서 그런 거 한 것이 아니고요. 한거 아닙니까? 구속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네. 영장도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는 했고 우리는 아니다? 내가 보기에 웃긴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에 그런 보고를 했을 때 돌려보냈어야죠. 정말 질책을 하고 다 보고서 받아놓고 심지어 제가 예를 든 공항공사는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그 사람을 비호한다?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금 검사 6명, 7명을 지금 특별수사반 편성해서 수사하고 있어요. 그거를 예. 한국당이 무슨 재주로 저기를 합니까? 그런데 말이죠. 청와대에서는 급이 안 맞는다고 하면서 그 6급 수사관의 소위 비위, 그 사람의 비위는 비위대로 엄정히 수사해서 처벌해야죠. 그 비위하는데 검사 6, 7명이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청와대의 이 민간인 동향과 관련해서 이 정보를 파악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사찰이냐 아니냐. 예. 이거는 청와대가 스스로 수사를 자청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사권이 당당하다면. 없잖아요. 지금 아니 자청하라는 의원님. 거죠. 자청을 하는 거죠. 이 의원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어쨌든 비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에 본인이 말하진 않았지만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보니 본인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조금씩 드러나는 것도 사실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청와대를 상대로 거의 막가파식 공격이라고까지 표현을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분이 언론을 통해서 한 이야기로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김태우 수사관은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주 러시아 대사, 도로공사 사장 다 현 정권의 국회의원을 역임한 중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리니까 내가 찍혀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하다는- 거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비위와 관련해서 뭐 수사가 들어가고 하니까 본인은 그걸 뭐 억울해서 이제 언론에 알리겠지만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보세요. 이번에 도로공사 사장과 관련해서 네. 청와대는 그 문제가 특정 언론이 제기하니까 이미 다른 언론이 10월에 문제 제기했고 한국당의 한 의원이 국정감사 때 이야기한 거다. 다 끝난 건데 네. 다시 그걸 되살리려고 하는 거다. 그건 남의 거 베끼는 거 뭐 자존심도 없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요. 그 도로공사와 관련해서도 국민들한테 한번 그 보도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고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이거 이상한데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 사장과 그 특정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 같이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고 국회에서도 활동했고 원내대표하고 원내대변인으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그 회사는 납품 경력도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지난 10월에 특정 언론이 보도를 하고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청와대는요. 이 문제를 당연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김현 전 의원이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다 정리된 거라는데 아니, 지금 무슨 제가 말씀하시는 보기에는 겁니까? 그거 뭐가 아무 방금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해명을 도로공사 했습니다. 문제에서. 그리고 우지청 근데 태풍 해명의 커피사업 대거 등록에 해명했고요. 해명만 자, 하면 제가 끝나는 말씀드린 겁니까? 것의 네. 핵심은 그러니까 파악을 뭐냐면요. 해야죠. 파악을 해야죠. 김태우 수사관이 자기가 그러니까 지인이 수사받던 날 경찰을 방문해가지고 예. 아무 얘기를 안 했다지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본인은 폐기를 하고 그 수사받던 사람 핸드폰에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요. 그 다음에 가기 정통부에 가려고 아까 얘기했던 6급에서 5급으로 가려고 방문해가지고 문제됐던 게 발견이 돼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 계속 언론을 통해서 노출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언론이라면은 그럼 그것을 감별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둔하십니까? 이 뭘 자리에서 두둔해요? 두둔하고 계십니다. 아니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밝혀서 엄정 처벌하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미 잘못이 없는 것으로 지금 드렸듯이 얘기를 무슨 하고 제가 있어요. 잘못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검찰이 그러니까 그 엄정 사람이 수사를 제가 얘기한 그 사람이 보세요. 감찰한 내용이 그거는 다 그거고 기정사실화시키잖아요. 청와대가 지금 생산한 이 문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보고를 받은 문건과 관련해서 네. 공항공사에도 들었고 이런 것들은 민간인 사찰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민간인이라고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못 알아듣겠어요.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공항공사 이야기입니다. 비의료가 그거는 잘못됐다고 이미 얘기를 도로공사, 했습니다. 그거 뭘 잘못됐다고 아니 예를 들어서 내용을 제 얘기 정확히 좀 파악을 들어보세요. 못해서 그러니까 청와대 오류가 있었다고 얘기를 문제는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대로 파헤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예. 네.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는 비위대로 확인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만 부각시키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이런 비위를 저질렀으니 이 사람이 생산한 문건은 다 엉터리다. 그렇게 얘기 그건 안 아니지.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걸 지금 가짜 심어주려고 하는 뉴스예요. 거죠. 다 그 사람이 생산하는 지금 문건이 다 자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김태우는 없어요. 김태우대로 그 비위를 수사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고 예, 청와대 진행- 문건의 문제는 그것대로 확인을 해야죠. 저희가 지금 준비한 네. 것들이 좀 있는데요. 아니 정치- 너무 과도하게 지금 무슨 예. 과도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하시면 안 잠시만요.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청와대가 아까 공항공사가 민간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찰, 첩보 입수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았습니다. 근데 바로 잡은 영역까지도 문제를 해서 그것도 뭘 조사를 해야 바로 된다. 잡았습니까? 문제 제기하니까 뒤늦게 해명을 한 거죠. 잠시만요, 두 분. 그런데 지금-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예, 이 의원님 잠시만요. 공기업인 줄 알아서 지시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준 문건에는 민간 기업인 걸 알면서도 비위 사실을 확인하라고 준 알겠습니다. 거예요. 이 의원님 잠시만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청와대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그 김병준 위원장과 김관영 원내대표, 한국당 바른미래당 뭐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이야기 듣고 나서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우리한테는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정말 용납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은 모두 다 선이고 상대방은 다 악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냥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국정조사나 특검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정치 공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공세인지 국정조사 사안인지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인지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청와대의 반응을 보고 오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잉크가 사실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예. 정부 때 벌어졌던 국정농단과 그다음에 여러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민간인을 사찰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에 대해서 지금 오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량이 25년, 26년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서 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그 방해한 행위입니다. 헌법을 훼손하고요. 그런 후회의 정당의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청와대의 그런 노력을 저렇게 지나치게 폄훼하는 점, 그 다음에 맞지 있지도 않은 민간 사찰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을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할 것이냐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곡학 아세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전자 발언에 대해서 저런 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저 말씀에 동의하는 게요. 예. 아니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엄정 수사를 해봐야죠. 특검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 할 거면 해야 되고 해서 정말로 민간인 사찰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청와대는 그런 유전자가 없다. 오만한 거죠. 우리가 아니라면 아닌 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현 전 의원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청와대 좋습니다. 저 지지합니다. 적폐 청산하고 새롭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이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코레일 사장 물러났죠. 예. 왜 물러났습니까? 전문성도 전혀 없는 사람 운동권 출신 사장 예. 해가지고 코레일 운영 엉망이 돼서 사고가 나서 물러난 거죠.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과합니다. 좀, 예. 그분도 전문성 없습니다. 예. 그분도 물러났죠. 지금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그 부실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고가 터지고 있어요. 지금 예. 도로공사 사장의 문제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분도 전문성 없습니다. 허위 사실은 그런데 좀 유포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네. 현 정부가 낙하산에 대해서 적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낙하산 더 심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바른미래당 백서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 국민 입장에서 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국민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뭔가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캠코더 인사 소리 듣죠. 낙하산 나오죠. 지금 김태호 수사관 이권으로 인해서도 지지율이 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예. 실망한 거죠.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호는 김태호대로 비위에 대해서 처벌받으면 돼요. 수사해가지고. 그다음 청와대 이 문건과 관련해서 과거에 뭐 관행을 김태호가 했을 때 일찌감치 정리를 했으면 청와대가 당당할 겁니다. 그런데 김태호 물러나는 과정도요. 김태호 비리가 10월에 확인이 됐을 때 조용히 조치를 하고 검찰로 돌려보낸 다음에 언론이 취재해서 11월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서야 특감반 전원을 돌려보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태우 수사관이 한 언론과 이야기를 했더군요. 나 말고 예. 다른 특감반원도 민간인과 관련한 동향을 다 취재를 해서 첩보를 확인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문제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김태호 때문에 감찰관의 얘기를 지금 아니요, 계속 그러니까 거의 90%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분 네, 아니라고 말씀은 얘기하면서. 그 소속원이기 때문에 마무리해 그분 말씀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일어났던 두둔하고 일이기 계십니다, 때문에 지금. 두둔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일어났던 일을 그 사람의 주장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A라는 얘기를 다 확인해야 됩니까? 확인해야죠. 예. 당연히 그게 나 말고 두둔하는 다른 사람 겁니다. 또 했다면 확인해야죠. 그러고요. 지금 낙하산 예. 인사까지 끌어들였는데요. 아니 하도 당당하게 뭘 말씀하시니까 당당하게. 아니 현 정부는 변명하지 마시고요. 너무 잘한다고 네. 아니 적폐를 말씀하시니까 청산하는 과정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낙하산에 대해서 그럼 설명 한번 해보시죠. 네, 이 이야기가 너무 뜨겁게 진행돼서 아니 낙하산 인사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오늘? 이 주제에서. 주제에서 바꿔야 과거 할 정부는 다 제가 낙하산 얘기 소위 꺼내지 말해서 사찰 않았습니다. 이야기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과거의 잘못을 안 한다고 하니까 예. 예를 든 겁니다. 그럼 다 끼어들면은요. 예를 들면 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정윤회 이 보고서를 정부가 뭔가 하나라도 달라야죠. 정윤회 그럼. 보고서를 조금만 정리해서 끌어들였다가 안 김 의원님 되니까 말씀해 지금 보시죠. 얘기를 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패널 그러니까 이 토론회 하면서 드는 느낌은 그 김태호 감찰관의 그 얘기를 거의 신주단지 모시듯이 얘기하고 무슨 계십니다. 신주예요? 그 예, 사람 말을 그래서 확인하자는 예. 건데. 아니요, 뭘 매번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럼 왜 A 방송에 청와대가 또는 나서서 A 대응을 언론사에 하냐고요? 유출하면 그거 다 확인해야 됩니까? 드루킹 청와대 얘기 다 확인해야 됩니까? 왜 급이 똑같습니다. 다르다면서 자, 청와대 그러면은 대변인이 지금 나오고 이상일 비서관이 나와서 의원님의 대응을 말씀이 하니까 네. 드루킹 사건하고 저희가- 맥을 같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드루킹도 확인해야죠.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과열됐습니다, 같아서 지금.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의원이 한국당으로 돌아가면서 정보위원장직을 들고 갔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많은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학재 의원이 이에 대해서 또 반박을 했는데 저희가 이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거는 법에 없죠. 정부위원장 자리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단 한 차례도 당적 변경으로 인해서 위원장직을 사퇴했다든지 전혀 없어요. (2015년) 진영 의원은 당시 안행위원장 자리를 내놨습니다. 또 1998년 당시 김종호 정보위원장도 3인년으로 옮기면서 정부위원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나이로 봐도 그렇고 선수로 봐도 그렇고 선배이기도 하고 같은 당에 있었기도 한데 무슨 뭐 벼룩이 간 같은 그런 인격 모독성 발언까지 해가면서 저희가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위원장직의 사임과 관련된 그런 그 룰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또 그 이제 룰이 만들어지면 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학재 의원이 처음에는 정보위원장직을 절대 룸네트를 해다가 이제는 룰을 정해지면은 거기에 따르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살짝 바꾼 것 같은데 우선 궁금한 게 정보위원장직을 놓고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가져가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 주제가 화요일 날도 다뤄졌던 것 네. 같은데요. 야당 대표가 논란을 방치하는 겁니다. 이건 되게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학재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4번의 비서실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야말로 박근혜 전 영원한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이제 하신 분인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도 비워놨던 거 아닙니까? 저분 네. 모시기 위해서. 결국은 도로 한나라당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 상식적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그 의석수에 맞춰서 이제 정보위원장을 했다면 네. 놓고 갈 것은 놓고 가는 게 맞는 거죠. 저런 볼상사나운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서 쓰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제 이학재 의원의 그 정보위원장 자리가 중요하냐 아니냐, 뭐 어느 상임위원장이라고 덜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 덜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도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위원장 자리를 놓고 좀 이렇게 사실은 조금 욕심이 가겠죠. 야당에서 정보위원장 자리가. 그리고 이제 조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또 자리이고 그동안 해왔던 바에 따르면 예. 야당이. 그래서 선별해서 정보를 빼내서 이제 국민들한테 유통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활용을 했었던 것인데 그걸 또 하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에 자리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공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간 건 맞는데 나 대표 얘기를 보면 국회에서 당적을 변경했다고 상임위원장을 내려놓은 전례가 없다. 전례는 있는데 지금 20대 국회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딱 국한을 냈습니다. 이러면 이 말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 19대도 별로 전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정정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이. 그러니까 이학재 의원이 다시 복당할 수 있죠. 그건 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선택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도 있고. 그러나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정보위원장직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그걸 내려놓고 바른미래당에 돌려주고 가는 게 저는 정정당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전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지금 여당에서도 과거 분당됐을 때 뭐 또 다른 당으로 간 분들이 그대로 갖고 간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정보위원장직이 탐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정치를 좀 정정당당하게 좀 멋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지금 이학재 의원이 한국당으로 복당을 했는데 이학재 의원의 정치적 어떤 장래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깔끔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 영상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제가 벼룩 사진을 좀 봤는데요.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벼룩의 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격렬해지면 저렇게 예. 이제 튀는 발언을 해가지고 언론의 주목도가 이제 생기는 건데 예. 자제를 하셔야죠. 예, 원내대표가 아무리 그 이제 정보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좀 해서는 안 될 말. 특히 사실 저런 방식이 홍준표 전 대표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튀는 정치인들이 저렇게 이제 좀 극단적인 용어를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주목도를 높이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얘기죠. 예. 그 말씀 관련해서 좀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그런 똑같은 논리라면 청와대가 오늘따라 김태우 왜 수사안에 그렇게까지 대해서 하시니까 제가 좀 절제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미꾸라지라는 표현 이상일 쓰는 것도 의원님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절제하자고 얘기를 아니요. 하는 건데 또 지금 청와대를 그 말씀하시니까 끌어들이니까 바로 이 말씀 전혀 이 말씀 다른 안 주제를 드릴 가지고 수가 가져오지 없죠. 마십시오 자꾸. 아니, 그러니까 예. 언어 사용의 상도의가 있는 품격을 겁니다. 예. 청와대든 어디든 다 지켜야 돼요. 이거 지적하는데 무슨 도입니까? 아니 청와대 앵커께서 지적을 물어본 하는 벼룩의 건데. 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벼룩의 간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그러니까 주목도를 봐요. 높이려고 하는 이상일 네. 전 의원님 태도 아니요, 옳지 않습니다. 주목도가 아니고 네. 청와대도 그런 이상하십니다. 품격 예. 있는 말 쓰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충고하는 오늘 겁니다. 이상일 네. 전 의원님이 일관되게 청와대를 끌고 들어오고 주제에도 없는 내용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야말로 주목도를 높이는 행태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그 발언으로 인해서 모든 신문이 또 사설도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했던 질문은 이겁니다. 이학재 의원이 백브리핑에서 아니 같이 일했는데 기수 얘기도 하고 선수 얘기도 하고 기수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학재 의원도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벼룩의 간이라는 간을 빼먹어라.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 발언이 좀 지나쳤다고 이학재 의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는 김현 전 의원 생각하고 동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뭐 청와대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 정치권이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말을 감정 표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좀 정제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주제가 더 있는데요. 지금 네. 김성태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얘기도 좀 해야 됩니다. 저희가 딸의 취업 특혜 의혹 이게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도 있는데 딸이 계약직으로 처음에 KT 관련 회사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정규직으로 공채로 들어갔다가 수습 때 그만뒀다가 한 두어 달 뒤에 KT 자회사에 다시 또 들어갔다. 복잡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이 과거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자료 2개를 공개를 하셨습니다. 예. 이제 그 취업할 때의 메일과 그다음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이제 사진 2개를 공개했는데 좀 느닷없다. 갑자기 이제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에 예.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되는데 당연히 취업한 메일이 오겠죠. 근데 그것이 이 논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일단 먼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김성태 의원이 2011년도부터 2012년도에 그 KT를 피감 기관으로 하는 그 네. 해당 상임위, 문화관광체육 그 위원회에서 문체위였죠. 방송통신위원회의 네.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또 아주 공교롭게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이분이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아닌 것을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특히나 이제 고용 세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동안 어마어마하게 공세를 취하는 선봉장에 예.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지금 그 얘기가 나올 때 이미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딸이 공교롭게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됐고 그다음에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올해 초에 회사를 그만뒀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안도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법적으로 묻겠다, 책임을 묻겠다 했는데 아직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성태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은 성역 없이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예. 감사원 감사의 전수조사를 기다려보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내대표 시절에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놓고 본 만큼 따님이 야당 정치인이라고 해서 정치 사찰하는 거냐라고 또 이제 정치 사찰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야 성역 없이 정치인의 딸도 공인에 준하는 걸로 해서 모든 정치인이 그것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 채용에 대한 의혹이 있는 만큼 진실을 밝히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좀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뭐 처음에 비정규직에 입사한 과정이라든지
그 안에 보면은 전산에는 1월 말에 퇴직 처리가 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핵심 의혹들은 비껴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김태우 수사관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고 청와대 주장하지.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그 따님의 문제도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계속 근무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의혹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확인하기는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하고 뭐 그때하고 기록하고 전산 기록 이런 걸 다 확인해서 네. 명쾌히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문제도 뭐 김성태 의원은 나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분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그냥 그걸로 끝내느냐 그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문제가 제기하면 정말 엄정하게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부각되니 물타기를 하고 있다. 보도는 지금 한겨레가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쪽으로 넘어간 이유는 뭘까요? 그거야말로 물타기죠. 김성태 의원께서 본인이 아니면 아닌 그 서류를 입증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문제 생겼다고 해서 국정조사나 특검하자고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본인이 해명하는 것을 언론에서 그것이 진위공방을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갑자기 청와대의 사찰로 끌어와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이다.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의 자녀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아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때 시절은 야당이 아닙니다. 김성태 의원이 2011년도부터 12년도 그다음에 최근까지 저희가 2017년도 5월까지 저희도 야당이었고요. 지금 이 시기가 여당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갖다 붙여가지고 뭐 정치 탄압이다 내지는 물타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이 상황이 벌어진 건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이 상황을 보도한 거고요. 예.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 나눈 바가 없습니다. 오늘도 의제가 되니까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전에 했던 내용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도 있고 새로운 진술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말씀하셨던 대로 KT와 언론사와 김성태 의원과 내지 뭐 따님이 직접 해명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는 문제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